안동 안동 이제 희망으로 두근두근 청년들로 들썩들썩해 권기창 TV 과거의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성공한 시대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랬죠. 지금의 시대는 모두가 1등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헤어를 잘하는 사람, 머리를 잘 깎는 사람, 세계적으로 명성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바리스타,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 그럼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냐? 공부 중심에서 한 개의 목표로만 가던 시스템을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1등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왜? 공부 잘하는 한 개만 가지고는 강남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축구 잘해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도권의 대학에서 1등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감합니다. 우리 안동에도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은 거기에 특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걸 특화시키고, 파마 잘하는 사람은 헤어 잘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특화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잘해가 대학교를 가라고 공무원 하면 네.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공무원 내가 돈 못 벌어요. 안정적인 직업 될 수 있냐? 그러나 아까 영탁처럼 노래 잘하면 전국적으로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 확실하게 올리고 본인 부자 되고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관념은 내 아이만큼은 공부만 잘해서 가도록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공부 잘해서 판검사 돼야 되고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다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모두만 공부만 하다가 안 되니까 딴 데로 간다.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다변화된 교육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안동과 예천, 신도청은 하나의 근역으로 보고 교육 발전 계획도 강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여기에서 모든 정책들이 입안돼야만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를 자꾸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있는 학교를 재배치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에 우리는 좀 더 관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본은 말이죠. 네. 그 동네 놀이하는 자란에 나와서 중앙 방송이나 뭐 동네 방송에 한번 나가면 마을 전체가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애 하나가 스타가 되면 그 동네가 홍보가 되고 그 동네 다른 또 뭔가 발전할 거리가 생기니까. 즉 우리도 이제 그러한 그 우리 지역 스타 공부 잘하는 데는 운동 잘하는 데는 그 역량 있는 애들 좀 밀어주는 그런 그 지역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어린이, 여성, 우리 또 뭐 고령 인구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또 생각을 해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네. 먼저 어쨌든 뭐 인구 감소 핵심은 애 낳아서 잘 키우는 보육이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보육 정책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국가의 미래가 있다. 말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지금 학부형들이 결혼한 신혼부부가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이유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놓아요. 둘째 아이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보육 정책을 우리 어린이집으로 좀 한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린이집이 과거에는 학생 수가 많았어요. 지금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죠. 우리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학급당 정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점점 60명에서 지금 25명까지 이렇게 낮추잖아요. 20명 안 되는 데도 예.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0세가 보육교사 1인당 학생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0세가 3명이에요. 1세가 5명이에요. 홀수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조금 크면 어떻게 아이가 두 손 잡고 짝을 지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4세, 5세 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짝이 없어요, 짝이. 아. 홀수로 되니까.
6명을 해놓으면 짝짝짝 3명씩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인솔에 가면 한 명은 항상 외톨이가 돼요. 그렇죠. 외톨이가 선생님이 손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야, 하나 되게 특혜로 받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겨요. 또 그리고 특히 영세가 가장 힘든데 교사가 어머니가 자기 낳은 아들 한 명 키우는데 힘들어 못 한다 그래요. 근데 교사 1인당 영세를 3명을 보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제. 보육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내 아이 혼자 케어하는 것도 지금 못해가지고 아이 못 놓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요. 그렇죠. 이 전문 규정을 하향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3명을 2명으로, 즉 홀수에서 짝수 시스템으로는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안 바꾸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침은 그렇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대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동도 하루빨리 보육 시스템 간에서 정원을 하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또 어린이집이 잘 돼야 보육 정책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을 하는 기관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 모두가 뭐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보육을 합니까?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1인당 얼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모르겠습니다. 급식 간식 말이죠. 급식비와 간식. 2,800원이거든요. 아. 너무 열악해요. 와. 아이를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2,800원 가지고 먹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같은 이 세월에 2,800원 가지고 애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유치원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네. 어린이를 튼튼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거 아닙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육교사들이나 또 보육 환경의 처우 개선을 또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 되면 그 다음 유치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초, 중, 고 무상교육이죠. 그렇죠. 예.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무상교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기초가 튼튼해야 뭐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치원부터 무상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근데 유치원은 자기를 내야 돼요. 그야말로 그 유치원 부분만 빠졌네. 네, 유치원 부분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릴 때의 인성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어릴 때 다 완성이 된다 그래요. 어릴 때 그 인성이 갖춰지면은 그 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뭐 3살 버릇 뭐 8가지.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무상교육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가 국가만 믿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가 해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지금 급식은 국가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1인당 아마 6만 원인가 7만 원 정도가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그 교육비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마음껏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죠.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책임지는 것은 어린 아이를 잘 낳아야 된다. 아이를 잘 키운다.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지원 부분에 가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소리치는 구호만 있고 현실은 거의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개선을 해줘야만 보육과 유아교육이 동반성장해서 정말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이 완성되는 그 아주 밑바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지자체는 좀 더 정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 아이 교육하기 좋은 세상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그러한 안동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얘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데 그 중앙정부가 해주면 좋지만 그렇죠.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된다. 지자체는 해야 되죠.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세계적 인구 감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뭐 일본도 그렇지만 그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유명한 책을 쓴 사람 폴 몰란드라는 그 네. 박사가 한 얘기가 지금 이제 교수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보육 그리고 인구 문제 중앙정부가 보고 쳐다보지 마라.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 얘기인데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여성 문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성 부분들 우리 안동에 여성 친화 도시로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 친화 도시는 정말 우리 여성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이렇게 네. 여성은 사회 약자라기보다는 여성만이 가진 그 특유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평등이라고 해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도 해야 된다. 저는 평등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남자가 출산을 예. 못하니까. 예. 남성이 해야 될 영역, 여성이 해야 될 그렇죠. 영역에 상대적인 차별이 없어요. 서로가 존중해 줄 거는 존중해 주고 서로의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평등 그러면은 여자도 그래야 된다. 저는 이것은 평등이 아니다. 그럼 남들 애 낳아야 되지. 예,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여성이 정말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안 굴러갔죠. 저는 남성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가 사회가 존립이 안 되지. 그래 어쨌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역사상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와서 이제 여성의 인권 문제, 여성의 사회적 환경 문제를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 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학부형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못 받아요. 네.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아이가 학원을 갔다 왔어요. 학교를 마쳤어요. 맡길 곳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정말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또 맡길 곳이 있다 하더라도 6시에 퇴근을 딱 하면 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7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8시에 퇴근할 수도 있어요. 이때 그 부모의 심정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얘는 빨리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 심정 이해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성 친화적 여성 뭐 이런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안동시의 경로당이 지금 530개 정도 있습니다. 경로당은 전부 집 주변에 있어요. 걸어서 다 이동할 수 있게끔 아주 밀착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용산도 현대 아파트를 예를 듭시다.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방과 후를 마치면 모두 경로당에 모이는 겁니다. 경로당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동에서 어르신들이 밤 10시까지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부형은 집에 갈 때 차 세워놓고 경로당에 들려서 손잡고 집으로 데려가면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로당에 공간적인 측면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이 맡길 걱정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즉 이 여성의 학부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 친화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장을 대부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산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산 휴가를 요즘은 작게는 1년, 크게는 2년까지 냅니다. 내고 갔다 오면은 승진이 안 돼요. 성균 나다가 책상이 없어지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경력 단절이 되게 되는 거죠. 경력 단절이 없어져야 돼요. 이러한 세심한 부분이 아이를 낳으면은 승진을 더 시켜줘야 되죠. 가점을 줘가지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해요. 즉 여성들이 지금 겪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가 내가 여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저는 이런 쪽의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사회 같으면은 여성이 출산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가점을 줘가지고 승진 더 잘 되도록. 왜? 아이 낳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러면 국가 존립의 문제인데. 예. 그 일을 하는 여성에게는 대우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째는 절대로 안 되는데 왜? 갔다 오니까 성진도 밀려버리고 뭐도 밀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우리의 국가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성 친화적인 도시, 여성 친화적인 환경이 아닌가. 네. 그리고 나머지 인프라는 하나하나씩 개선해가면 그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네. 여성이 임신했어요. 근무해야 되잖아요. 임신했는 환경에서 근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의자도 좀 바꿔주고 근무 환경도 바뀌어주는 거. 그리고 간격도 좀 그렇죠. 넓혀주고 말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모든 것이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여성 친화 또 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또 오늘 제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공부했는 것이 뭐냐면은 그 경로당을 활용하자는 네, 말씀. 그렇죠. 예. 그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차피 소일거리 되고 네. 그렇지만 참 또 수입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 대신 이제 부모들 이제 마음 편하게 맡겨놓을 수 있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저는 이걸 안동에서 정차 씨가 전국적인 모델로 끌어가고 싶어요. 이거 없잖아, 그죠? 경로당도 이제는 네. 복합 기능이 돼야 된다.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 이제 그 경로당이 어차피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애들이 와서 좀 놀거리만 좀 만들어 그렇죠. 놔주면 되잖아요. 예. 큰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러면 또 우리가 할머니들이 집안에서도 할머니가 손자 교육을 잘하잖아요. 예. 교육의 연장선 살아 있는 거죠. 가정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거 진짜 전국적 모델이 되면 이거 아주 세셔널해지겠는데 이거는. 예.